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플러스제로 대표 정성진입니다. 어, 오늘 주제가 2025년 비즈니스 로드맵을 위한 9가지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항상 오프라인으로만 강의하다가 처음으로 웨비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볍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웨비나를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회사를 차린 지 5년이 됐는데 처음으로 웨비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인 만큼 최대한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어, 팀즈 위에 보면은 반응이라고 있어요. 따봉도 있고 하트도 있고 이런 거 있으니까 발표 중간중간에 어, 응원을 해주시면은 제가 더 활기차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발표 시작 전에 플러스에러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은 플러스제로는 구글, 어도비 세일즈포스의 공식 파트너사이고 이 세 개의 솔루션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검색 엔진 최적화, 구글이나 어도비 애널리틱스 구축 및 시각화, 그다음에 전환율 최적화, A/B 테스트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일즈포스나 어도비 타겟을 통한 개인화 서비스를 주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고객사들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던 것들 중심으로 이 웨비나 컨텐츠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이 웨비나는 오늘 첫 번째인데 총 4개월 동안 매달 한 가지 주제씩 이야기는 커리큘럼이고, 오늘은 비즈니스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드리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발표에 고객사분들도 있고 다른 브랜드 고객도 있고 에이전시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어, 다들 뭐 브랜드건 에이전시건 상관없이 본인이 가진 노어에다가 우리 플러스제로의 접근법을 더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으로 비즈니스 성장 로드맵입니다. 이건 저희가 1년 로드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표인데요. 각 프로젝트 시작부터 1년이 끝날 때까지 각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마일스톤을 적어 놓은 그래프예요. 파란색은 유입량이고 검은색은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 한 2달 정도는 구글이나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구축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뭐 다양한 시각화 툴을 통해서 데이터 쉽게 볼 수 있는 시각화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한 2달 정도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는 이런 놓치고 있는 상품들 매출을 정상화하는 작업들, 그 다음에 전환율이 높은 양질의 유입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성과 나쁜 유입들은 최소화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유입과 전환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컨텐츠나 고객 경험 최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전환율을 높여나간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와우 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선을 하고 온오프 사이트의 개인화 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가 제공하는 1년 동안의 비즈니스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툴들이 오늘 발표에서는 2개를 주로 이야기할 텐데, 하나는 구글 애널리틱스와 클래리티라고 하는 이제 레코딩 툴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툴의 특징은 둘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으로 6컨치 중에서 5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수집을 해주고,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람들은 과연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유추하고 그것들을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CCTV라고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툴은 검색량 데이터인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구글과 네이버에서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 지난 5년 동안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시즈널리티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연령, 성별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툴입니다. 이건 저희 내부에서만 쓰고 있는 툴인데 얼마 전 저희가 무료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플러스 제로 키워드라고 치시면은 이 사이트가 나올 거고, 아니면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만 하면은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시고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용할 툴 이후에 이 툴을 활용한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렇게 돼요. 저희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중 일부인데, 고객 구매 여정 단계별로 가장 성과가 좋은 접점들을 정리했고요. 오늘 발표 내용도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이제 비즈니스 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비즈니스 갭은 이제 어웨니스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은 이 4가지 접점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패션 브랜드 실제 사례인데, 바람막이 판매량이 3, 4월에 높은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검색량 트렌드를 붙이게 되면은 9월, 10월에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9월, 10월에 바람막이가 팔리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상품을 조금만 만들고 마케팅 활동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적었었죠. 근데 이 가을용 바람막이를 만듦으로써 이 매출을 이제 쭉 이렇게 올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이 브랜드는 바람막이에서 연간 100억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 갭의 가장 단편적인 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트렌드 대비 매출이 싱크가 맞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싱크가 많이 맞아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기에 이 상품을 많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판매할 수 있도록 모든 상품들을 싱크를 맞춰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제 가전제품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상품별로 피크를 찍는 이런 시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형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이 담당자들은 모두 이것들 이미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해 놓으면은 각 월마다, 각 시즌마다 내가 어떤 상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고, 노출인들이 많이 없어지죠.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일단 세 번째로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즈니스 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지난 4개년치의 프리스와 경량 패딩의 검색량 트렌드인데요. 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는 굉장히 피크를 쳤었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경량 패딩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는 별 니즈가 없었는데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아마도 프리스에 있는 시장들이 경량 패딩으로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성장 중인 상품들은 뭐가 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은 좀 줄이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추가로 이거는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패션 커뮤니티에서 크롤링을 많이 한 다음에 이렇게 대시보드로 많이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량 패딩을 포함된 글들을 전부 다 필터링 한 다음에 정량 패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휘뚜루마뚜루 입고 다닐 수 있는 뭐 정량 아우터에서는 정량 패딩 조끼가 좋다. 그 아래는 이제 회사 유니폼으로 경량 패딩으로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경량 패딩 조끼를 많이 찾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등산 시즌에는 등산 갈 때 경량 패딩을 하나 챙겨서 다닌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좀 휴대하기 편한 경량 패딩 등산용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면은 이 성장 중인 파이에 대해서 마켓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가전제품을 렌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단가도 낮고 이거를 어, 구독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걸 한 대스만 더 들어가서 보니까 가열식 가습기는 점진적으로 계속 성장 중인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가습기는 안 쓰는데 이제 가열식 가습기를 많이 쓰는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이제 일반 가습기는 렌탈 상품으로 빼버리고 이렇게 좀 고가의 가열식 가습기를 렌탈함으로써 객단가도 높이고 렌트의 총량도 많이 늘리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켓 쉐어에 대해서 사례가 있는데 어, 다들 냉장고가 영어로 리프리지레이터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도 계속 이렇게 알고 왔는데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보니까 미국에서는 리프리지레이터랑 프리지가 반반씩 쓰이는데 반해서 호주와 영국에서는 95% 이상이 프리지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웹사이트와 광고 같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리프리지레이터로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거 살 사람들은 다 찾아서 들어오겠지만 이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경쟁사 사이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로 고객을 뺏기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각 국가 혹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지칭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품마다 갭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최소화해 나가는 작업만 해도 최소한 놓치는 매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할 때 가장 먼저 챙기는 부분들이 이런 비즈니스 갭을 찾아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번엔 두 번째로는 오디언스 갭이에요. 이 프로세스 참 재밌었는데 크롭티 저는 한 20대 혹은 30대가 많이 입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 크롭티에 대한 구매한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구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여기 학생, 초등학생, 뭐 이런 크롭티들이 있죠. 네, 아마도 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님이 보는
상품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서 크롭티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40대 여성이 절반 이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장에 대한 오디언스의 특징을 알았다면은 마케팅 활동을 유입 고객이 20대, 30대로 타겟팅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학생용 크롭티를 타겟으로 40대에게 광고 노출을 했다면은 매출이 27%가 아니라 52%까지도 갈 수도 있었겠죠. 실제 이 사이트는 학생용 크롭티를 많이 파는 사이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에는 비즈니스에 대한 갭을 찾았다면은 이 상품마다의 오디언스 갭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성과가 잘 나오는 이런 접근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그냥 데이터만 띡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연관 검색어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카페, 커뮤니티, 쇼핑몰 같은 데에서 크롭티를 언급한 사람들이 같이 언급하는 키워드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저희 내부 솔루션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내부 솔루션 없어도 그냥 카페 같은 데에서 크롭티를 치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크롭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지 그런 거 보면은 크롭티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크롭티를 많이 찾는구나. 혹은 운동 티셔츠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강의 초반에 저희 웹사이트에 보면은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키워드를 쭉 치시면은 연관 키워드가 쭉 나오고 1년간의 전체 트렌드, 전년 대비 트렌드가 나오는데 어, 크롭티가 여름에 팔리는데 보시면은 크롭 가디건이나 맨투맨이나 자켓 이런 것들은 어, 봄, 가을 이럴 때도 많이 찾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여름에는 크롭티, 뭐, 봄, 가을에는 크롭, 맨투맨, 자켓, 패딩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상품 기획을 하면은 이제 1년 내내 크롭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디언스 갭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고객의 목소리를 찾는 건데 이거 실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제 데스커라는 가구 브랜드가 있죠. 근데 여기는 코로나 특수로 이제 사람들이 데스커를 많이 찾게 되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정상 수치로 회복을 하면서 사람들이 데스커를 찾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 파일을 늘릴 뭔가 상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너무 40대, 50대들만 이 데스커를 찾고 구매를 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구매력이 있고 성장 중인 시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 30대 정도 오디언스를 타깃을 필요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한 것들이 뭐 리뷰도 보고 이제 커뮤니티도 많이 확인했는데 모션 데스크와 데스크 테리어가 계속 고객의 니즈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30대들이 주로 이런 모션 데스크와 데스크 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은 이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데스커가 이런 형식의 메시지를 많이 제공했어요. 심플하게 난 이렇게 이 책상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플한 이미지였죠. 근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웹사이트나 이런 소셜 공식 자료 보시면은 복잡해요. 보시면은 30대 남성이 모션 데스크를 이렇게 실제 사용한 것처럼 꾸민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모니터 암도 달고 스토리지도 넣고 이제 데스크탑 거치대 이런 것도 넣어서
조금은 복잡하지만 실제로 고객들이 잘 사용하는 형태의 것으로 많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션 데스크에 대한 시장을 가져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이게 되게 컨설팅 같지 않게 되게 간단한 건데 항상 성과가 좋은 것 중 하나가 네이버 카페에서 데스커나 모션 데스크, 뭐 데스크테리어 이런 것들을 검색하면은 나오는 고객들의 리뷰예요. 물론 저희는 이런 것도 크롤링해서 대시보드로 많이 보긴 하는데 하나를 모아서 보긴 하는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상품마다 이렇게 한 번씩 검색해보고 쭉 읽어봐도 괜찮은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스커 같은 경우에는 총 60개의 글 중에서 30개 정도가 튼튼한 가성비 할인 정보, 벽 고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아이를 둔 부모가 많이 찾는 것 같다라고 해서 데스커의 연령 성별, 트렌드, 시즈널리티와 초등학생 책상, 학생 책상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봤는데 거의 동일했어요. 연령도 거의 비슷하고 성별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검색량 추이, 시즈널리티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0대 여성이 자녀 책상을 고르는 게 아닌가 싶었죠. 실제 그게 맞았었고, 이제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던지냐면, 이전에는 상품의 스펙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다가, 지금은 그런 내용들은 최소화하고, 아이를 위한 스마트한 선택, 그다음에 아이가 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앞뒤로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장난감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장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어린애들이 썼을 때를 가정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전환율과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스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보면은 상품, 후기, 프로모션 이런 류의 좀 멋진 이미지와 상품 프로모션에 대해서 홍보성을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은 너는 가능성이 연속 이런 것처럼 어린이들이 데스크와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이미지들 그다음에 실제로 어린이들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고객 친화적인 이미지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는 데이터로 확인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전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비즈니스 갭을 찾는 건데 내가 고객들한테 어떤 상품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플러스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에이전시 분들은 이거 잘 기억하시고 고객사한테 이렇게 한번 접근하고 제안을 해보는 것도 전반적으로 에이전시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사이트 SEO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직간접 전환, 키워드, 컨텐츠 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채널을 최적화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기여예요. 이제는 다들
마케팅 활동을 너무나 잘하고 이제 매체들도 많이 에이전시들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다 최적화를 잘하는데 디스플레이나 소셜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환 같은 건 다들 알고 있어. 어떤 채널로 들어와서 유입 대비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환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환율 나쁜 것들은 제외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접근인데 이럴 때 디스플레이와 소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목적성 자체가 전환이 아니라 어웨니스, 기여의 영역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풀고 있죠. 이제 GA4가 로우 데이터를 이제 무료 버전에서 무료 그 로우 데이터를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가공을 하면은 들어왔다가 구매를 하지 않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구매한 사람들만 따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여라고 많이 보고 있고 그 기여에다가 이제 코스트 붙여가지고 어, 전환당 얼마가 비용이 나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많이 최적화를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성과가 굉장히 좋고 뭐 이건 가상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버즈빌이나 몰로코 이런 것들은 좀 성과가 나쁘다. 기여도가 한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 디스플레이나 소셜 광고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 유입대의 매출 트렌드, 각 채널 트렌드, 전환율 트렌드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고 우측에 보이시는 거는 광고 소재예요. 근데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이제 루커 스튜디오의 익스텐션 중에서 슈퍼매트릭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거 한 10만 원 정도면 쓰는 툴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뭐 소셜 데이터나 광고 데이터를 루커 스튜디오 같은 대시보드를 연동시켜 놓고 이미지별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매체별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플러스제로 같은 경우는 슈퍼매트릭스 같이 API를 쓰는 방식도 있지만 이거는 일회성이고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이다 보니까 느리고 이제 좀 휘발성이 강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널리틱스부터 다 이커머스나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매체를 빅쿼리 같은 스토리지에 넣고 BI2를 통해서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에서 전체 모든 매체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은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기 좋아서 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광고에서도 전체 퍼포먼스와 어, 캠페인, 애드셋, 애드 네임 레벨에서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쁜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건 저희 내부에서만 쓰는 툴인데 템플릿 하나 만들어 놓고 주의 데이터만 이제 연동시키면은 직접 전환, 간접 전환, 그다음에 각 매체별로 직접 전환, 간접 전환, 기여율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 비즈니스가 전환도 기여 전환도 나오지 않는 것들 최소화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진짜로 SEO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표 중 하나예요. 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내 웹사이트로 들어온 키워드 리스트를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키워드별로 유입 대비 전환율을 확인하고 전환율이 높으면서 검색량이 높은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키워드라고 하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키워드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봐야 될 게 검색량 대비 세션 유입량이에요. 보시면은 13,000번 검색하는데 1,700번 들어왔죠. 네, 이제 14% 정도 과일바구니 배달을 검색한 사람 중에서 14% 정도가 내 웹사이트를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14%면 이제 좀 더 올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백화점 과일바구니처럼 100명이 검색했는데 35명이 이미 내 사이트에 들어오다. 그럼 이제 그 이상은 더 올릴 가능성이 없죠. 보통 첫 번째 페이지 상단에 노출됐을 때 25% 정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색 점유율, 검색량이 높은데 세션이 좀 낮은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SEO를 하면은 성과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광고에도 접목할 수 있는데 이건 실제 사례예요. 이건 제가 1999년도부터 저희 어머니랑 같이 과일 바구니 쇼핑몰 운영했거든요. 물론 지금 플러스 제로라는 회사를 5년째 운영하고 있긴 한데 그 전까지는 과일 바구니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 회사에서 데이터를 알기 전까지는 그냥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하는 대로 광고를 돌렸었죠. 근데 저희 과일 바구니 사이트는 부산에 과일 서비스를 하지 않는데 매달 광고비가 이제 50만 원씩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매출은 하나밖에 일어나지 않는데 이거를 10년 넘게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제가 데이터를 SEO를 광고를 더 잘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날이기도 한데 이렇게 GA 데이터와 이제 네이버 코스트를 매핑해서 보면은 키워드마다 전환이 발생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고 이걸 기반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CPA가 낮은 것들은 최대한 많이 늘리고 랭킹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전환이 이제 매출이 코스트가 높은 것들은 그냥 전부 다 꺼버리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비용들이 크게 감소하고 매출도 어느 정도까지는 공식으로 정비해서 올라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희가 이제 이 사례가 끝날 때마다 저희 대시보드 보여드리는데 저희 실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냥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막 파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저희 내부에서만 쓰는 건데 맨날 반복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각 키워드마다의 검색량, 광고 유입, 물건이 유입, 전환율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이제 내가 집중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추가적으로는 이 키워드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 소비하는지 이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확인해서 이 구매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컨텐츠들을 랜딩 페이지에다가 많이 넣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은 이 키워드 들어와서 구매한 사람들이 소비한 컨텐츠라는 게 거기에 니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페이지 저 페이지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랜딩 페이지에다가 최대한 많이 녹여가지고 그 페이지에 소비하고 바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과일 바구니 배달, 출산 과일 바구니 이런 것들이 성과가 좋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키워드가 포함되거나 이 키워드와 이제 성격이 같은 키워드들을 확장하는 거죠. 확장을 하면은 광고를 창다에 올리고 SEO를 하고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구조화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과가 좋았던 키워드들을 타입별로 나누고 이 타입별로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 타입을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 확장된 키워드들은 전환율이 7%의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 타입들을 쭉 늘리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고객 구매 여정 첫 단계부터 구매, 재구매 이 단계까지 타입별로 나누고 그 타입 안에서도 성과가 좋은 키워드가 뭔지 그것들을 중심으로 SEO하고 광고를 하고 바이럴 활동을 하면은 그냥 검색량 높은 키워드를 SEO하고 광고로 태우는 것보다 훨씬 성과가 좋아요. 이거는 항상 제가 말한 필승 전략 중 하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발바닥 통증, 거기서 발편한 운동화, 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 사이즈, 매장 이런 식으로 전환이 일어났던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SEO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SEO 하는 건 저희는 인사이트 SEO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존 SEO와 다른 점은 보통은 검색량, 연관 검색어 중심의 SEO에서 이제는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확장한 이런 SEO가 인사이트 SEO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구글 애널리틱스와 어도비 애널리틱스 모두 내 웹사이트로 들어온 블로그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중에서 구매가 많았던, 구매 전환율이 높은 블로그를 일일이 다 한 번씩 들어간 다음에 컨텐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전환율 높은 블로그 기반 컨텐츠 구성 가이드 이렇게 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2는 언박싱으로 시작해서 정보 사용 방법, 후기, 할인 정보 및 구매 링크를 넣었을 때 가장 전환율이 높다. 이런 항목들이 소비가 됐을 때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컨텐츠 구성 가이드를 블로그나 커뮤니티 뉴스레터, 리뷰, 프로덕트 디테일 페이지에다가 녹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전환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것 또한 항상 필승 전략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블로그 캡처한 다음에 컨텐츠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블로그의 전환율이 얼마였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이제 컨텐츠 제너레이터 블로거들 바이럴하는 업체들 상세 페이지 제작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SEO까지 했는데 다들 재미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는 인사이트 CRO인데 시스템부터 랜딩 페이지, 컨텐츠, 고객 경험 최적화, 그다음에 개인화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실제 사례인데 노출 대비 클릭이 한 40% 되고 그다음에 클릭이 13,000인데 유입이 250밖에 없죠. 그러면 이 13,000과 250 사이에 유저들이 이탈하는 게 되는데 돈이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 체크 혹은 QA라고 해서 이슈가 있는 페이지들을 체크하고 뭐가
이제 사람이 직접 체크를 하고 이슈를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랜딩 페이지들을 쭉 나래비 한 다음에 이탈률이 높은 페이지들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특정 이벤트 페이지가 이탈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 페이지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클릭이 높은데 세션이 낮은 이런 이슈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이제 광고 퍼포먼스나 컨텐츠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중 하나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실제 화면을 보면은 실제로 이래요. 아까 전에 그 페이지를 보니까 웹뷰 환경에서 웹페이지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이런 GIF 형식의 이미지가 뜨지 않고 웹사이트 오픈도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많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개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리다이트가 있는데 검색 결과 혹은 이미 공유되었던 뭐 소셜이나 뭐 카카오톡 이런 데 많이 공유됐던 링크들이 종료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공사 페이지나 페이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페이지가 뜨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하면은 활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자공사 페이지나 커스텀 자공사 그 오류 페이지로 진입했을 때는 특정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하는 처리를 해주면은 어, 니즈가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탈하는 거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데 성과가 좋은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들이 재밌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실제 유니세프 사례인데 유니세프 후원을 완료한 사람들을 세그먼트 필터링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소비했는지 쭉 보는 거예요. 당연히 구매 완료하고 체크아웃 단계는 모두 다 거치는 거고 메인 페이지나 이벤트 페이지도 많이 거치겠죠. 당연히 거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후원을 결정하는데 소비하는 컨텐츠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이 트랜스페어런시 그 투명성에 대한 컨텐츠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후원하기 전에 유니세프의 투명성을 검증한 다음에 후원을 결정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소비한 사람과 소비하지 않은 사람들의 전환율을 확인해 보니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에 웹사이트 자체를 다 개편을 하고 모든 페이지, 특히 메인 페이지를 모두 다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콘텐츠는 안성기 선생님의 유니세프의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 그 아래는 효율적이다, 유니세프 투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계속 넓히고 외부에도 많이 이 투명성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들을 2년 동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2년 동안에 유니세프 투명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전율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구매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컨텐츠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도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면 꼭 확인해야 되는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와 함께 쓰기 좋은 툴이 클라리티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비헤이비어 레코딩 툴인데 실제 화면이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클릭했는지 히트맵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은 유니세프 팀 나우 이런 버튼, 플러팅 버튼,
그다음에 인플루언서를 볼 수 있는 이 넥스트 버튼, 너무 많이 클릭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 Q&A 버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구나 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나우 버튼이, 그래서 나우 이 화살표 버튼이 아니라 이미지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미지인데 여기 화살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제 액션이 있는 줄 알고 이 넥스트 넘어갈 수 있는 줄 알고 많이 클릭하다가 이탈하는 레코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캠페인부터는 이런 혼선을 주는 것들은 없앤 작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FAQ에서도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보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셜 공유에서도 얼마나 이 소셜 인증을 많이 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각 페이지별로 어디서 많이 이탈하는지 정도 알 수 있는데, 여기 클라리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탈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레코드를 통해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 금액을 선택하는 페이지인데, 여기 왔다가 이탈이 많아서 보니까 뒤로 가서 FAQ를 보고 다시 들어와서 금액을 선택해서 나가는 그 후원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전 페이지에서 이 FAQ 컨텐츠를 많이 소비하게 할지, 혹은 이 후원 금액 선택하는데 하단에다 FAQ를 넣어서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소비하고 넥스트로 넘어갈 수 있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컨텐츠 말고 비헤이비어를 가지고도 이제 전환에 기여하는 컨텐츠를 액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좌측에는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벤트, 우측은 구매한 사람들의 이벤트 순위인데, 차이점은 뉴스레터 쿠폰 적용이라는 게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사람들만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어떨 때 나오는 거냐면은 뉴스레터 구독을 했을 때 쿠폰을 주는 게 있었는데, 10% 할인 쿠폰을 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다 쓰더라고, 구매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노출시킬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장바구니 페이지에다가 뉴스레터 쿠폰 적용을 넣자라는 이제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상단에다가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10% 할인을 받으세요라는 이 이제 텍스트형 파워를 띄웠는데, 이게 성과가 되게 좋았어요. 이게 글로벌 기업이었는데 그 글로벌 브랜드, 모든 브랜드가 다 장바구니 상단에 이거를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매한 사람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벤트 차이를 보면은 뭔가 차이점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액션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접근입니다. 네, 드디어 9번째 개인화 사례까지 왔습니다. 이제 온오프 사이트 개인화인데 되게 심플한 접근법이에요. 마케팅, 웹사이트 방문, PDP, PLP, 장바구니, 정보 입력, 구매 완료, 각 페이지마다 KPI를 정하고, 이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안에서는 온사이트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탈한 고객들한테 대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성과가 꽤나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각 페이지마다의 KPI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뭘 할지가 넥스트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각 단계별로 뭔가 하려면은 어도비처럼, 어도비 애널리틱스, 어도비 타겟, 어도비 캠페인처럼
이제 상호 간에 이제 잘 연동이 되는 툴로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서, 뭐 굳이 막 CDP 같은 것들을 구축하지 않아도 구글 애널리틱스 오디언스를 CRM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도 구글 애널리틱스의 오디언스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셀즈포스를 통해서 개인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올가닉 서치나 페이드 서치로 들어온 유저를 대상으로만 메시지를 보내는지, 혹은 과거의 로그인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로그인 하지 않아도 이제 CID랑 UID랑 매핑한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하고 비로그인 대상 유저를 대상으로 CRM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한 상태입니다. 네.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각 단계별로 KPI를 정하고 오디언스를 정하고 이 오디언스한테 뭐를 제공할 건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온사이트, 오프사이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있는 것처럼 1년 동안의 유입 대비 전환을 올릴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해서 스텝 1, 2, 3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제 겉핥기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웨비나가 이번 달만 하는 게 아니라 매달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갭, 인사이트 SEO, 인사이트 CRO 각각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게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예정이니까 그때는 더 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고객 구매 여정 단계별로 주요 접점이 뭐가 있는지, 이 접점이 맞다, 그때 이런 사례가 있었지 하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같은 말인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제 각 단계별로 시장 분석, 유입 분석, 시스템 오디트, 고객 경험, 리텐션, 개인화 단계별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심플하게는 실제 저희 컨설팅 팀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낮은 레벨에서 각 단계별로 뭘 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매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컨설팅 내용들이 이 프레임워크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 연동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봐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각 구매 여정 단계별로 봐야 되는 접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뭘 봐야 될까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은 비즈니스를 개선하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는 바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발표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라도 떠오르는 실행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행복한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접근 시각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플러스제로의 정성진이었고
좋은 연말 플러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선진 대표님 세션 마무리했고요. 저희 채팅에 세션 진행되는 동안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요거 답변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마 더 답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진 그렇게 답변 수가 많은 것 같진 않아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도 해야 되죠. 유튜브 김은경님이 유튜브 포괄한 메타 검색량도 함께 볼 수 없을까요? 네이버 검색량 이야기하시죠. 네이버 검색량 잠시만요. 이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들어가시면은 유튜브는 안 되고 구글이랑 네이버만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롭티를 쳐볼까요? 이게 원래 저희가 공개 안 하고 저희 내부만 쓰다가 예, 디지털 마케팅의 성장을 위해서 오픈했습니다. 네, 로그인하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크롭티가 구글에서 한국은 8,000번, US는 70번, 네이버에선 7,000번 검색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2019년부터 매달 이 정도의 검색량, 뭐 월간, 주간, 일간 다 가능하고요. 시즈널티는 이 정도 되고 크롭티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같이 검색하는 키워드는 이렇고 네, 크롭티가 포함된 모든 키워드들은 여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연령 성별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메타랑 네, 그런 것들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각 키워드별 검색량, 오디언스 데이터도 플러스로 공식 홈페이지. 네, 지금 보시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김희정 님이 페이스 채널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일반적인 전환과 기어 전환이 잘 와닿지 않아서 혹시 이따 추가적으로 말씀 주실 수 이게 일반적인 전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플러스로 키워드를 쳐서 들어온 다음에 웹사이트에 들어온 다음에 뭔가 상품을 구매했으면은 온라인 서치에서 전환이 일어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들어왔다가 구매를 하지 않고 이탈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광고를 통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를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최초로 들어왔던 이 올가닉에 대해서도 전환이 발생했다고 점수를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혹시 플러스제로 임동현님 플러스제로 대시보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프라이스 테이블 궁금합니다. 이거 PMP 이거 이 대시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지금 팔고 있지 않아요. 저희 고객사들도 잘 안 주거든요. 이거 저희 막 이제 내부에서만 쓰는 거라서. 근데 내년에는 이거를 한번 오픈을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이제 좀 데이터만 있는 이런 데이터라서 보기 어려운데, 네, 현재는 지금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내년에 서비스로 오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성원현님, 네. 클라리티도 네이티브 앱 추적 가능한가요? 네, 해주세요. 네, 요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티브 앱도 추적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iOS 외에도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은경 팀장님, 앰플리튜드 도입 중인데 이건 안 달아주시는데도 컨설팅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희 개발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네,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윤세진 님이 A/B 테스트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A/B 테스트 툴이 구 옵티마이즈가 종료되면서 대안이 많이 없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A/B 테스트 툴을 만들어서 그냥 저희 고객사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 브로스북이라고 그 굉장히 저렴한 A/B 테스트 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굳이 막 월 500, 600씩 내면서 툴을 쓰는 것보다 그냥 간단한 기능 있는 이런 거 20불 내고 쓰는 것도 좋고, 참고로 저희 플러스로는 별도 툴 비용 받지 않고 A/B 테스트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제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어, 다들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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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